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은 책상을 옮기든가. 책은 다 있나? 지금 있구나. 그 태블릿 있는 사람은 교재 있을까? 네, 없어. 태블릿 있는 사람은 뭐 교재 지금? 없어. 그 에어드랍을 좀 해줄래? 내가 이거 바꿔서 굿노트에서 열면은 뭐 기본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 그냥 그 네 누르면은 그냥 열리는 거고. 잡지도 보내줄 테니까 잠시만요. 민영아 잡지 갖는 거. 응. 됐지? 책 타입. 만약에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선생님 뭐 PDF나 그걸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는 나중에 또 필요한 사람 말하면은 그럴 것 같고. 첫 수업이니까 나도 수업하면서 그렇잖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그 방학 동안은 1학기범위 그러니까 왜냐면 2단원까지 보통은 이제 1단원 중간이고 그 다음에 2단원이 기말인데 기말에 1단원이 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충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근데 1단원이 좀 제일 어렵지 아무래도 화학에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1단원이고 근데 방학 때는 이제 되게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할 많은 부분은 당연히 못하겠지만은 전체를 다 본다는 그런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기본 개념이라든가 기본 문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정도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보면 화학 우리생활 이 부분 있거든? 이 부분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이 부분은 어차피 좀 암기적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뭐 내신 대비 하면서 그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볼 거니까요. 방학 때는 이 부분은 안 하고 나중에 학교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화학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는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첫 시간만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 별로 얘기를 잘 안 해. 그 2시간밖에 안 하니까는 생명화학 주자 듣는 사람도 있지만 2시간밖에 우리가 안 하니까는 시간이 더 많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도 마음도 막 급해가지고 딴 소리 잘 못하거든. 그래서 보통 첫 시간에만 좀 하고 그럼 잘 안 하니까는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도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는 단계가 한 4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다 사람마다 그 자기 공부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겠지.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그 다음 내가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하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구나. 내가 1단원에서 뭘 개념을 모르는구나. 몰 농도를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 근데 그러다가 또 더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알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몰 농도도 알겠고 몰 개념도 알겠고 아니면 우리 뭐 그 통합과학에서 뭐 전류 이런 거 알겠어. 이제 지구 원소 이런 거 알겠어. 뭐 중생대 화성 뭐 나오는지 이제 알겠어. 그런 게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지. 아는 걸 아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선생님 이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는 거를 모르는 거야. 다시 아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아는 거를 모른다는 게 교훈이잖아. 맞지? 교훈아 이름 쓸 때 교훈 이렇게 쓸 거잖아. 이렇게 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교훈이 이름을 쓸 때 내 이름이 교은인데 은을 내가 이렇게 썼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은인가 얘가 은인가 막 이렇게 헷갈린 적 있어 혹시? 없지. 내가 말을 할 때 이름이 교은인데 교운이라고 하는데 교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헷갈린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없잖아. 왜냐면 교은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물론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사과가 무슨 색이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그러면 사과가 노란색인가? 사과가 파란색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나? 보통은 이제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통은.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안 하잖아. 왜 그런 거냐면 당연한 거거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의 1단원에서는 막 크게 그런 거는 없지만은 2단원이랑 3단원은 이제 조금 암기 파트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과학은 또 했었으니까는 통합과학에서 뭐가 있을까? 기말이니까 뭐 시상화석의 뭐 고사리가 뭐 시상화석이랑 뭐 표준화석 그런 거 배우잖아. 근데 고사리가 당연히 시상화석이지 왜 표준화석이야? 당연히 시상화석 아니야?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말인 거거든. 뭔가 당연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뭔가 헷갈리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선생님은 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실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 시험 결과를 봤는데 뭐 이번 실수가 너무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3번을 체크를 했어. 근데 OMR에다가 OMR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5번에다가 체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고사리가 시상화석을 당연히 평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시험장에서 헷갈려서 내가 3번을 찍었어. 표준화석이라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사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당연히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가 안 되는 거니까 실수가 아니라 내 원래 실력이 부족했던 거야. 평소에 문제를 접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접근을 했어야지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항상 공부 마지막에는 당연하게 뭔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어떤 말인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선생님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고2면은 입시가 막 엄청 많이 남지 않았잖아.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남았으니까는 1학기 내신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수시를 대부분 많이 준비하긴 할 테니까는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쨌든 목표로 하는 대학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목표하는 학과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뭐 가고 싶은 학교나 과 있을까? 아직 없어? 세연아 있을까?
전자. 공공 아니면 전자.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과라던가 대학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한 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해. 지금 고2 정도 됐으니까 어떤 대학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학과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좀 확실해야지 내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가 좀 잘 보이는 거거든. 어떤 맹목적인 목표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어떤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놀고 싶어. 대학 가면 잘 놀고 싶어. 그러면은 좀 잘 놀고 싶으면 한강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아? 한강 근처? 왜냐면 선생님이 한강 근처에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한강 근처에 있는 학교 나오면은 막 그 수업 중간이 쉬는 시간이니까 이런 쉬는 시간 같을 때 막 한강 가서 동기들이랑 뭐 배달 같은 거 시켜 먹고 막 놀고 막 그러거든. 어쨌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그러니까 그런 목표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내가 공부하다가 많이 힘들어. 그럼 목표 없으면 그냥 하기 싫거든. 아 그냥 좀 쉴까?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안 생기려면은 내가 뭐 어떤 학과라던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지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좀 따로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세워져 있으면 선생님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한 번 쉬는데 그리고 항상 숙제는 그 나간 부분까지 쌤이랑 같이 안 푼 문제들은 다 풀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질문 선생님 카톡으로 그냥 아무 때나 캡처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조교 선생님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 클리닉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나중에 좀 결정이 되면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로 하고서 어쨌든 뭐 질문 있을 때는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든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하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내 오늘 수업을 듣고서 이걸 책을 쭉 볼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오늘 만약 뭐 너무 늦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조금 복습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문장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과학 뭐 다른 건 국어나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읽어. 뭐 1번의 원자량을 읽어. 그러면은 지금 쭉 읽을 거잖아. 원자량 한 다음에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이렇게 쭉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읽고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쭉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일단 없어야 되는 거야. 모르는 단어. 내가 이렇게 쭉 읽는데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10인 탄소 그냥 뭉개고 넘어가. 그러면 걔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럼 질량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탄소 여기 위에다가 왜 10이라고 썼지? 이게 왜 원자지? 왜 질량이 10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개념을 그 문장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앞으로 너희들이 읽을 때 좀 꼼꼼히 봐달라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에 거의 세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은 너희들이 선생님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특히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상관없는데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너희 풀면은 기억이 많이 틀렸어. 기억 틀렸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지우더라고.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괜찮은 좋은 습관인데 공부할 때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인 거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단계인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억이 틀렸는데 그냥 뭐 디귿을 잘 모르는데 찍고 넘어갔는데 맞았어. 그러면 다시 안 볼 거잖아. 맞았는데 잘 안 보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경우수로 문제를 풀지 말고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명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은 좀 회독을 많이 했었거든. 문제집을 막 많은 문제를 안 하고서 많은 문제집을 안 풀고 한 문제집을 좀 회독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는 풀다가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다 모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억은 알아. 기억은 내가 명확하게 알겠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맞았는데 이 디귿 보기가 애매해. 디귿 보기가 애매한데 맞았어. 그럼 나중에 맞은 거는 잘 안 먹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에만 잘 표시를 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처음엔 뭐 노란색, 선생님 항상 형광펜 2개를 들고 다녔는데 처음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맞았더라도 기억, 니은은 내가 확실히 알아서 맞춘 건데 디귿은 조금이라도 애매해.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 데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보기에다가 확실하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지. 그럼 다시 다음번에 돌아왔을 때 이런 게 맞는 문제더라도 디귿 보기를 정확하게 몰랐었거나 디귿 보기를 지금은 다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푸는데 내 이 문제를 맞았는데 니은을 처음에는 맞다라고 하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니은 보기를 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디귿 보기를 몰랐는데 니은 보기를 잘 모르겠어. 그럼 니은 보기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럼 니은 보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봤을 때 니은 보기만 보면 되는 거지. 기억 보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디귿 보기도 또 모르겠어. 2번째 봤는데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지. 디귿은 2번 몰랐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험 주가 되잖아. 내신 기간 막바지가 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기억 보기는 내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다 맞는 보기면은 시험에 나와도 내가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그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보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거지 맞추니까. 나중에 보면서는 이런 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이런 보기 같은 것들만 쭉 눈으로 훑어보면서 눈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시험 직전, 뭐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이런 보기들만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내 실수 같은 것들이라던가 평소에 실수했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좀 헷갈렸던 보기들 그런 것들 좀 점검하는 방법이 되니까는 이런 것들도 조금 활용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이패드도 요새 잘 돼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은 다 책으로 했었거든. 책으로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치면서 이런 방법들도 조금 활용을 같이 해봤으면 왜냐면 굳이 오답노트는 선생님은 좀 모르겠어. 선생님은 안 했었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책으로 그냥 단거나 하는 게 편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냥 뭐 그런 것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니면 공부하다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어? 그거 그냥 내두고 돼. 그러면은 거기 30페이지부터 그 수업 나가다가도 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좀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이름을 잘 아직 못 외웠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좀 말하기가 좀 그러면 좀 애매한 반응을 해주면은 선생님 알아서 다시 해줄 테니까는 그냥 좀 표정을 좀 안 좋게 한다던가 그럼 그냥 알아서 눈치껏 그렇게 할 테니까는 이해 안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보자. 앞에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나오고서 맨 처음에 원자량부터 나오는 건데 일단 한번 읽어봐봤을 때 지금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되어 있고 단위가 업데이트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이 문장을 쭉 읽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고 막힘이 없이 되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질량수는 뭐냐면 저기 왼쪽에 써져 있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양성자는 뭐고 중성자는 뭐야? 다 알지?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전자는 왜 안 쓰는 거야? 원자를 구성하는 게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지만 전자도 있잖아. 그럼 전자는 왜 안 돼? 전자는 이동하겠어.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여기 봤을 때 지금 질량수가 양성자수 요렇게 돼 있고 이거 질량수라고 하고 요거 하기 전에 밑에다 쓸까? 여기 밑에다가 또 원자 X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다 쓰는 거는 원자 번호를 쓰고 왼쪽 위에다가 질량수 오른쪽 위에다가는 전하량을 쓰는 건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이 되었을 때만 교우가 앞에서 있다고 오늘 선생님이 아직 이름 잘 안 세워가지고 원자 번호는 뭘 순서로 매긴 건지 알 거지? 네? 야 원자 번호가 뭐를 원자 번호로 매긴 거야? 수열립의 분산 질량 있잖아. 그 원자 번호를 뭐를 기준으로 매긴 거야? 원자가 전자수랑 전자수까지. 전자수? 그렇지 전자수 맞아. 근데 전자수 맞는데 전자수랑 똑같은 게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의 자체는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매긴 게 맞아. 근데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선생님이 이제 2단원 가면은 얘기하겠지만은 민영 11번이고요. 원자 번호 11번이고 나트륨이잖아. 그게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2주기 13족이 어떻게 될 거야? 네? 2주기 13족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특히나 2단원 3단원 갈수록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물론 배웠지만 까먹을 수 있어. 까먹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화학에서는 돼야 돼. 화학에서는 주기율표가 머릿속으로 될 정도로 나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인 건데 그 어쨌든 전자수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탄소 자체가 양성자수랑 그 중성자수가 6개, 6개이다 보니까 질량수가 12거든. 이 탄소의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 이제 하나씩 정한 거지.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보기도 지식으로 가끔 나오는데 원자량이랑 질량수랑 같다 이런 보기로 많이 나오거든. 당연히 다른 거지. 원자량이랑 질량수는 다른 거야. 왜냐면 원자량 자체에는 당연히 전자의 질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잘 알겠지만은 양성자랑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 자체가 질량 자체가 전자보다 훨씬 커서 전자의 질량을 거의 무시한다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원자량의 전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량이랑 질량수는 당연히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단위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탄소 원자 얘를 10이라고 정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탄소 원자 10일짜리 놨는데 그게 수소 원자 12개짜리를 올려놓은 거랑 똑같아. 그럼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몇이야? 그럼 1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만 결정을 해놓은 거고 얘네들은 얘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질량을 측정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인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4개 들어있을 때랑 산소 원자 3개 들어있을 때랑 질량이 똑같대. 그럼 탄소 원자 하나가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10이라고 정했으니까 4개 있으면은 12 곱하기 4일 거잖아. 48일 건데 산소 원자 3개 원자 하나의 질량을 모르겠는데 얘가 3개만큼 넣었을 때랑 똑같대. 그럼 얘가 48이라는 거니까. 그럼 이거 지우면은 16이 되겠지. 아 그럼 산소 원자 하나의 한 개의 질량이 16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좀 빠르면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설명한 거야.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엄청 작잖아. 질량도 엄청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지. 수소는 1이고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나트륨 23, 염소 35.5.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얘네 2개만 좀 적어줄까? 얘네들은 조금 외워줘야 되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10이고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고 나트륨 염소는 사실 좀 굳이 싶긴 하지만은 나머지 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화학 얘네들은 꼭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방금 위에서 이제 원자량 하는 거예요. 원자량, 원자의 질량이겠지? 그럼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질량이겠다. 그럼 분자 질량은 원자의 질량을 합치면 되겠네.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랑 분자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죠. 되나? 해야 돼.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볼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면은 나중 가서 가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 이게 학교 내신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문제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정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본 성분으로서 개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H2,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O2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됨으로써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지. 뭐 기차라던가, 또는 얘네들끼리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결합된 분자 중에서 H2도 있잖아. 그럼 H2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2대1로 결합함으로써 물이라고 하는 특성, 뭐 상온에서는 액체인 거고 100도씨에서 끓는 거고, 뭐 얼음이 되다가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뭐 밀도가 작다, 뭐 이런 어떤 물질 특성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18이 되겠지. 그 다음에 화학식량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왼쪽 봤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데, 화학식량은 분자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의 양을 나타낼 때도 화학식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분자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지. 왜냐면은 이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NaCl을 생각을 해봤을 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어떻게 붙어 있어? 결정 형태로 붙어 있다 이런 것들 배우거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결정 형태로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 이런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거든. 이것처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셀 수는 없는 거잖아. 이 그
이온 결합 물질의 질량을 셀 때 얘네들 전부 다 더해서 셀 수 없다 보니까 얘네들의 결합비가 이온 결합 물질의 결합비가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Na 플러스랑 Ca-가 1대1 하나하나씩 결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의 원자량을 더해서 구해주자라고 하는 게 화학식량이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분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고 뭐 금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단일 분자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금속 같은 경우 이거 자체가 분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금속이라고 하지 분자라고 나오고 어쨌든 이거 자체는 뭐 마그네슘 자체의 원자량을 써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랑 금속을 나타낼 때 쓰는 걸 화학식량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그 개념 자체에 분자량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위에서 배운 분자량도 화학식량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대신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던가 금속 같은 경우에도 화학식량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몰 봐왔을 때 몰 보면은 되게 싫어하잖아. 막 되게 많이 듣잖아. 화학 다 안 하잖아. 안 하는 게 막 몰 때문에 안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너무 뭐 어려운 건 맞는데 너무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봤을 때 몰 그 영어로 몰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 분자, 이온 등의 매우 작은 입자량을 그냥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 거야. 묶음 단위. 묶음 단위에다가 좀 생각을 해서 묶음 단위예요. 묶음 단위. 그냥 모르는 게 단위인 거야. 단위. 묶음 단위. 별게 아니고 그냥 묶음 단위인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그 연필이 12자루 있으면은 걔 뭐라고 그러지? 열두 자루 있으면 뭐라 그래? 교훈아 뭐라 하는지 알아? 이게 한 다스라고 하거든. 한 다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러고서 막 마늘 100개 있잖아. 100개 맞나? 어쨌든 이걸 한 접이라고 해. 한 접. 아니 뭐 계란 한 판. 그럼 뭐 계란 30개 이거인 거잖아. 근데 왜 100개를 왜 굳이 한 접이라고 해? 왜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해? 부르기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개수 세기 쉬우려고. 왜냐면 마늘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 일일이 100개를 세려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 이걸 우리가 단위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원자들이 너무 작고 눈에 안 보이고 너무 작다 보니까는 이걸 나타내는 묶음 단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1몰이라는 거예요. 1몰. 그 단위 자체가 1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1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어떤 한 이 정도에 들어있는 원자를 셌어. 그걸 1몰이라고 하겠다라고 정했어. 그걸 1몰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중에 그 개수를 세보면 되는 거잖아. 그 개수를 세봤더니 그게 몇 개였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였다는 거지. 여기 이 단위를 왜 썼냐고 했었냐면 얘네들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 편하게 부르고자 묶음 단위, 다스라던가 접 이런 것들을 쓴 거야. 근데 원자나 이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개수가 작고 많기 때문에 1몰이란 걸 먼저 정한 거야. 1몰이란 걸 먼저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나중에 센 거지. 그 나중에 개수를 세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였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자를 봤더니 거기에 2몰이 들어있어. 그럼 2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걔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것만큼 들어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6.5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원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6.5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세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은 원자가 1몰 있고 2몰 있구나. 이게 더 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위일 뿐이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항상 개수랑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 몰이라고 하는 게 개수랑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 단위 개념이다. 단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잘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얘가 좀 익숙해질 거니까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그 아보가드로 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면은 과학자 이름인 건데 이 6.0 곱하기 10의 이상승 K 있잖아. 얘랑 똑같은 게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 n에다가 아래첨자로 a라고 쓴 거거든. 이게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라는 건데 NAK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6.0 곱하기 10의 이상승 K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NAK라고 써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그거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고 사실 뭐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1번에서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질 1몰에는 구성하는 입자 6.0 곱하기 10의 입선승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가 1몰 있다 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질소 분자가 1몰 있다 뭐 암모니아 분자가 1몰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럼 얘는 다 각각이 무슨 말인 거냐면 산소 분자가 1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이 물질의 종류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얘가 산소든 질소든 암모니아든 걔가 1몰이 있으면은 각각이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로 동일하다는 거지. 물질의 종류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괜찮지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2몰이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잖아 얘는. 그래서 물질의 양을 알면은 그 물질을 구성한 입자의 양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우리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해볼까? 아니 처음에 이렇게 했죠. 자연아 여기 암모니아 한 분자에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한 분자에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지? 한 개 있고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세 개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썼어? 은서야 여기 질소 원자가 몇 분자 아니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수소 원자는 6개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뒤에 개라고 했지 개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암모니아 2몰이라고 했어. 그 암모니아 2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암모니아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부르려고 그냥 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암모니아 2몰에는 질소 원자가 몇 몰 있는 거지? 솔직히 생각해봐. 암모니아 2몰이 있어. 질소 원자는 몇 몰 있어? 2몰. 수소 원자는? 6몰.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을까? 나오니 이해될까? 괜찮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번 얘기라는 거죠. 물질의 양을 알게 되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 동훈이가 질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2몰 있다고 했었고 수소 원자가 6몰 있다고 했잖아. 그럼 질소는 2몰 있으면은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2 곱하기 NA개. 맞아? 그럼 얘는 6몰인 거니까 이거는 2NA개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6NA개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 NA가 6.50 거의 10의 23승. 이해될까?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이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가 왜 숫자가 이상하잖아. 뭐 6.50 거의 10의 23승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은 너무 작고 그래서 많은 수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묶음 단위를 사용해서 결국에 편리하려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묶음 단위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죠.
위에까지만 1번까지만 이따 쉬었다 하면은 지금 1몰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원자량 그 분자량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식량 뒤에 그램 값을 붙인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